옆방이라는 지방에 대학교 뒤편 골목 끝자락에 오래된 기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현지인들은 한 학기도 채 못 버티고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밤새 들리는 발소리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있을 때 방 안에서 사람 그림자를 보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7호는 몇 년째 폐쇄된 방이었는데 아무도 주인이 왜 새를 놓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학년 학생인 낮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옆방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공대 2학년생인 낮은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막 지방에서 람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월세가 싸다는 이유로 골목 끝에 있는 기숙사를 선택했고, 기숙사 주인은 그저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낮이 도착했을 때 3층짜리 건물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기숙사 이름이 적힌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스마일이라는 단어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에 차 한 대만 주차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세워둔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기숙사 주인은 야우 아줌마라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녀는 낯을 방으로 안내하며 열쇠를 건네주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207호 빼고는 다 괜찮아. 거긴 전등이 고장나서 새 안 줘. 낯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배정받은 방은 바로 그 옆방인 205호였습니다. 첫날 밤 기숙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낯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복도 불빛은 깜빡였고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옆방 바로 207호에서 무거운 것을 바닥에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나가서 확인해보니 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우 아줌마가 분명 불이 고장났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낮은 207호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은 조용했지만 마치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걷는 것처럼 작게 맴도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고 방 안에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M이라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M은 웃으며 말했죠. 야, 너 그 기숙사 신고식 제대로 당했네. 저녁에 낮이 전기세를 내려가자. 야우 아줌마가 그의 얼굴을 보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뭐 본 거라도 있니? 낫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207호에 불이 켜진 걸 봤어요. 야우 아줌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바람이 세게 불면 가끔 저절로 켜지거든. 하지만 그날 밤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낫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처럼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207호의 불이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튼 뒤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는데 그 형체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뒷걸음질 쳤지만 확실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낫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죠. 소리는 잠시 떠섰다가 방문 앞에서 단단한 물체를 바닥에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끄는 소리는 205호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불이 꺼지고 건물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옆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게. 옆방 비어있어?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네 옆방에 살고 싶어.
그러고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낫은 아침이 올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207호 문 앞에서부터 자신의 방문 앞까지 이어지다 멈춘 젖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 발자국이 다시 207호 방 안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낫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에 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본 젖은 발자국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짐짓 207호 쪽을 쳐다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그대로 닫혀 있었지만 문고리에 마치 누군가 방금 잡은 것처럼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낫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선풍기를 틀고 음악을 작게 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 무렵이 되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침대 머리맡 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낫이 벽에 귀를 바싹 대자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 여자가 길게 소리를 끌며 느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추워. 그는 즉시 몸을 뗐습니다. 방을 둘러보자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이 아니라 방구석에 있는 콘센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낫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불 켜줘. 추워. 그는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채로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방 소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옆방은 폐쇄된 207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낫은 야오 아줌마에게 내려가 어젯밤의 발소리와 저절로 켜진 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야오 아줌마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들었구나. 뭘 말씀이세요? 콘센트에서 나는 소리. 낫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도 들어보셨어요? 야오 아줌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그 방에 살던 여자애가 있었어. 이제 막 1학년이었지. 이름은 메이. 어느 날 침대 머리맡 콘센트에서 전기가 누전됐어. 몇 시간이나 죽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발견됐을 때 그녀의 손은 아직도 전선을 잡고 있었지. 낫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순간적으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기숙사에 정전이 잦아졌고 밤에 저절로 불이 켜지기도 했어. 어떤 밤에는 콘센트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지. 그래서 그 방을 폐쇄한 거야. 하지만 아무래도 그녀는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아. 야오 아줌마는 말을 마치고는 낫을 정적 속에 남겨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찍 잠들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선풍기가 갑자기 멈추고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낫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 침대 머리맡 콘센트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를 보았습니다. 다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뜨거워. 도와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낫은 뒤로 물러서기로 결심했지만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천이 타는 듯한 치익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귓가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다시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콘센트 위 벽에는 작고 가느다란 마치 여자의 것처럼 보이는 5개의 그을린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젯밤에 녹화해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온통 까만 화면뿐이었지만 소리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한 여자가 같이 있자라고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소리는 건물 전체의 불이 꺼지기 전 들려온 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날 이후 낫은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어도 타는 냄새가 계속 맴돌았고 방 안의 불은 매일 밤 11시 정각이 되면 깜빡였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자 환각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친구들은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고 했지만 낯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충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실의 형광등이 천천히 깜빡이면서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갸름한 얼굴을 한 여자.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눈에 조금의 생기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자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부딪혔고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거울에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서린 거울 위에 천천히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열지마. 낫은 한참 동안 그 말을 쳐다보았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07호의 문고리가 돌아가는 듯한 딸깍 소리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봤지만 복도는 조용했고 207호의 불빛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눈이 부셨고 마치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대자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한 여자가 희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마.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7호의 문이 천천히 저절로 열렸습니다. 방 안에 노란 불빛이 복도 전체를 비췄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문 맞은편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자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모습에는 현실에서는 텅 빈 공간인 그의 등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낫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거울 속 그림자는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마치 거울 안쪽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207호의 전구가 격렬하게 깜빡이다.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잠근 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방 불도 따라서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화장실 거울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열지 말라고 했잖아. 그 소리에 이어 화장실 거울이 위에서 아래로 길게 금이 가며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바닥에 가득한 유리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깨진 거울 표면에 작은 손자국들이 가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 방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낫은 기숙사에 돌아오기조차 싫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지만 결국 영구적인 거처가 없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그는 야후 아줌마가 207호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손에 짐 상자를 가득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낫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방 새놓으셨어요? 야오 아줌마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가 무섭지 않다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길래 한번 줘봤어.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옴이라고 해요. 형이 옆방 사시는 분 맞죠? 낫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살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건물 전체는 조용했지만 밤 11시쯤 되자 낫은 옆방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이어 누군가 물건을 이리저리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정리하나 보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마치 여자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문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한 작고 긴 웃음소리.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몇 밤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207호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옴의 목소리, 때로는 여자의 목소리. 마치 연인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낫은 방문 앞에서 옴을 만나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친구가 와서 잤어? 옴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같이 지내고 있어요. 낫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옴의 손에 들려있던 여자의 머리빗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거울에는 그가 혼자 서 있는 모습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낫은 더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 자정에 베란다에서 들리는 발소리, 어떤 밤에는 옴이 방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지마,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잖아. 낫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방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207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낫이 그저 쳐다봤을 뿐인데도 방 안에 한 여자가 문에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창백한 흰색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옴의 여자친구분이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채 보기도 전에 옴이 다른 쪽 문을 열고 나와 서둘러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형. 얼굴 보이는 거 안 좋아해서요. 낫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물러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옴은 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야오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 207호의 불은 밤새도록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낫은 잠을 이룰 수 없어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방문 앞에서 207호 쪽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닫혀있는 방문이 보였지만 그 문 앞에는 2명의 여자 그림자가 서서 그를 향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방불이 꺼지고 녹음기 앱이 켜진 휴대폰에서 느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봤어. 다시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낫이 문 쪽을 봤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옴의 방문 앞바닥에는 흙이 잔뜩 묻은 젖은 학생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오 아줌마는 옴이 한밤중에 짐도 남겨두지 않고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7호 문 앞에는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긴 머리카락이 가득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107호의 불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옴이 사라진 후 야오 아줌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방 안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낫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야오 아줌마가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숙사 CCTV 화면이었습니다. 아줌마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그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뭐 보세요? 야오 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 저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영상을 새벽 1시 45분으로 되돌렸습니다. 2층 복도 카메라는 207호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에 창백한 흰색 교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걷다가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카메라는 10초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화면에는 207호 문이 이전처럼 닫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낫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옴의 여자친구인가요? 야오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걔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건물 앞 다른 각도 카메라에는 더 확실하게 찍혔어. 그녀는 화면을 건물 뒤쪽 출입구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새벽 2시 정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는데 흰 천에 쌓인 사람의 팔처럼 보였습니다. 낫은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오 아줌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옴을 보지 못했어. 낫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오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닫아야지.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다시 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207호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낮에 방불이 깜빡이고 옆방에서 물건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바로 그 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낮이 벽에 귀를 대자 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낫은 즉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직 207호 문 아래 틈으로 노란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 발 그림자가 이리저리 걷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고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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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그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물건이 여기 안에 있어. 낫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전체의 불이 꺼지고 귓가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왔어. 그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지만 207호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 문 바로 앞에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낫은 잠시 쳐다보다가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에는 그가 오메손에서 봤던 머리빗과 휴대폰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막대기 끝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열지마. 낫은 즉시 그 상자를 던져버리고 방으로 달려가 불을 끄고 밤새도록 바닥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 그는 자신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메이 207호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낫은 여전히 거세게 뛰는 심장을 안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걸려온 통화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메이 207호. 통화 시간은 새벽 3시 3분. 그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낫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방에 무언가가 여전히 자신에게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고 감히 207호 문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정 13분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메이 207호. 낫은 거의 30초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들려온 것은 말소리가 아니라 마치 전선이 물에 닿는 듯한 치이익하는 전기 합선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한 여자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 있어? 낫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불 켜줘. 추워. 낫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방 안의 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는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같이 있자. 신호에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고 마치 전기가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기 전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네 옆. 뜨거워. 바로 그때 침대 머리맡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시 전기 합선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낫은 서둘러 침대에서 물러나 모든 플러그를 뽑았지만 귓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아파. 그는 즉시 방에서 뛰쳐나와 야후 아줌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졸린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낫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일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화 받았구나. 그렇지? 낫은 굳어 있었습니다. 야후 아줌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받지 마. 그 번호로 온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상의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거든. 낫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후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너처럼
옆방에 살던 1학년생이 있었어. 그 애도 똑같이 그 번호로 전화를 받았지. 그 후로 사라졌어.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는데 유심칩이 불에 탄 것처럼 녹아 있었지. 낫은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 밤 봤던 벽에 그을린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야후 아줌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기 전에 이사 가야 해. 낫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 하룻밤도 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새벽 3시 3분 같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메이 207호. 그는 온몸을 떨며 전원을 끄려 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에서 저절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낫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스피커에서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 그 목소리는 마치 우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시 전기 앞선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강해서 방 안의 전구가 깨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꺼져 있었지만 새로운 메시지가 저절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같이 있자. 낫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즉시 기숙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여자의 목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같이 있자, 같이 있자.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건물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오직 한 방 207호의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창가에 긴 머리의 여자 그림자가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낫은 다시는 그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렀지만 207호 창가에 있던 여자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관 2명과 기숙사 주인인 야후 아줌마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야후 아줌마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지만 전혀 이곳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실히 하고 싶어요. 낫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야후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시 열지 말아야 해.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익숙한 207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낫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시청에 봉인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건 이후 이 방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절단기로 쇠사슬을 끈 차 귀퀴한 냄새와 오래된 연기 냄새가 즉시 풍겨 나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에는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이 방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반쯤 타버린 콘센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낫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그는 안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건물의 다른 방들과 다릅니다. 나중에 덧대어 막은 것 같아요. 이 방은 마치 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작게 말하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텅 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후 아줌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거기야, 그날 불이 났던 곳. 그녀는 메이가 죽던 날 밤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고 커튼에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늦게 도착했고 그 학생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되어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었을 때 침대 머리맡에 있는 그녀의 시신과 반쯤 녹아내린 휴대폰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자 그곳 시멘트 바닥에 둥근 모양의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아래에 무언가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내자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나왔습니다. 색은 검게 녹아 있었지만 유심 카드는 여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증거물 봉투에 담았습니다. 낫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기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오 아줌마에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건물 설계도에서 이 방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야오 아줌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경찰관이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시청에서 받은 기숙사 설계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설계도에는 방 번호가 201호부터 206호까지 있고 바로 208호로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207호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낯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서 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에는 207호 팻말이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경찰관이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자 그 숫자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팻말 아래에는 진짜 번호, 바로 나 자신의 방 번호인 205호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야오 아줌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언제부터 저 방이 되었는지. 하지만 그날 불이 난 이후로 옆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밤 저절로 불이 켜지는 걸 봤어. 바로 그때 경찰관의 주머니에서 작은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수거한 휴대폰이 저절로 켜진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글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같이 있자. 방 안에 불이 깜빡이고 다시 전기 합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야오 아줌마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무판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불 꺼줘. 나 추워. 그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따라왔고 이내 건물 전체의 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스마일 기숙사는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시청은 건물 주변에 나무판을 설치하고 위험지역 팻말을 붙였습니다. 낫을 포함해 아무도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했지만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밤 자정 13분이 지나면 그의 휴대폰은 전화가 오지 않는데도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같이 있자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낮은 번호를 바꿔봤지만 그 메시지는 휴대폰에 유심이 없는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보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낫은 한참을 망설이다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물 상자 안에는 반쯤 탄 휴대폰, 녹아내린 충전 케이블, 그리고 콘센트 잔해로 보이는 금속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기숙사가 철거되기 전 한 전기 기사가 조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 콘센트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네 옆에 있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낫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 문장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 전 경찰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을 때 207호를 봤죠? 낫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CCTV 영상에 그 방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는 흠칫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이사를 다녔고 복도 옆방에서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절대 콘센트를 꽂아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화장실 거울을 보면 거울 속 가장 어두운 구석에 한 여자의 그림자가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마치 그를 보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침대 발치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을 확인했을 때 화면은 거의 밤새도록 정지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3분이 될 때까지 방 안에 불이 깜빡이고 한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같이 있자. 뒤이어 치이익하는 전기 합선 소리가 들리고 화면은 툭 끊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낫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의 침대 위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만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메이 207호 부재중 전화라는
메시지가 뜬 채로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낫이 어디로 갔는지 혹은 아직 살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자정 13분이 지나면 그 낡은 건물에서는 단 하나의 방만 불이 깜빡입니다. 그리고 2층 창가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한 남자 옆에 서 있는 그림자가 여전히 보입니다. 둘 다 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귀에 바싹 붙어 있고 희미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새어나옵니다. 아직도 불 안 껐어?